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업무 중에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과에서 새로운 전문의 민우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적으로만 마주치던 사이였는데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민우는 제가 만난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차분하고 환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지혜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혼잡한 응급실에서 매번 침착하게 환자를 케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설레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애 기간 내내 민우는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일로 지친 날이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고, 제 의견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민우와 1년 정도 연애한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지혜야, 우리 결혼할까? 나 너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 카페에서 민우가 불쑥 청혼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응,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라고 대답했죠. 민우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략하게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주유소 사업으로 성공해서 꽤 부유한 가정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다는 정도였어요. 민우는 가족에 대해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저 그가 독립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드디어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아버지가 조금 고지식하실 뿐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첫 만남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높은 키에 곱게 펴진 등, 그리고 냉정해 보이는 눈빛이 제게 향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지혜예요. 민우가 저를 소개하자 시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지만 그의 반응은 무척 냉담했습니다. 그저 그래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죠. 식사가 시작되고 시아버지는 주로 민우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저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간호사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 와 같은 직업과 수입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을 때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런 멍청한 놈. 내가 돈을 내니까 사 먹어주는 거지. 제대로 일 못하겠으면 다른 일이나 찾아보게. 갑작스러운 고함에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민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특별히 말리지는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민우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긴 어려웠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지혜야.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셔.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민우를 사랑했기에 이런 불안은 곧 잊혀졌고
결혼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가 시아버지의 결혼 승낙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버지가 우리 결혼에 동의하셨대.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대. 기뻐하는 민우와 달리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의 결혼에 크게 관여하는 것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너무 무관심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우의 집에서 간단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시아버지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대화 중에 시아버지가 툭 던진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엔 별 관심 없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큰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됐어.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에게 물었죠. 시아버지가 왜 형님만 신경 쓰시는 거야?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 민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큰형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거거든. 아버지는 항상 형만 챙기셨어. 난 의대에 가서 독립했으니까 신경 안 쓰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럼 시집살이도 시아버지의 간섭도 없겠네.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둘이서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식 비용 일부만 냈을 뿐 다른 준비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청첩장을 드리러 갔을 때도 바쁘니까 알아서 해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속으로 대접을 못 받아도 간섭도 없으니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축하 인사도 건조했고 결혼 선물도 없었어요. 잘 살아라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일찍 자리를 떴죠. 하지만 저는 민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병원 근처의 아파트로 정했어요. 민우의 연봉과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죠. 시아버지는 집장만에 대해서도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제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지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우와 저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며 바쁜 와중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시댁과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만났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희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이 갑자기 결혼한대. 이번 주말에 약혼녀를 데리고 인사하러 온다고 해. 저는 그저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이 소식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차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우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형님의 약혼녀가 의사라고 했어요. 큰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로 우리 병원과는 다른 곳에서 근무한다고 했죠. 저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형님 부부가 와 있었어요. 형님은 민우와 닮았지만 더 듬직한 인상이었고 약혼녀인 유진 씨는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유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혜라고 해요. 유진 씨도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고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유진 씨에게 곧장 다가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연신 기쁨을 표현하시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식사 시간 내내 시아버지는 유진 씨에게만 집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소아과 의사라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손주들도 나중에 내가 직접 봐주면 되겠구나.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차를 따라드렸을 때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유진 씨에게 다시 화제를 돌리셨죠.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새 며느리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식사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선물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유진아, 이건 우리 집안의 환영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 나왔어요. 유진 씨는 당황하면서도 기쁘게 받았고 시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문득 제 결혼식 때 시아버지가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원래 그런 분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우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오늘 시아버님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할 때랑 너무 달랐잖아. 민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놀랐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차별할 줄은 몰랐어. 혹시 내가 간호사라서 그런 건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는 문 밖에서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 잡고 하셨지만 시아버지 여자친구가 있었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에 집들이 한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유진이가 병원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네,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집들이? 아, 아버지가 형과 유진 씨에게 신혼집을 사주셨대. 강남 아파트라던데. 민우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던 시아버지가 형님 부부에게는 강남 아파트를 선물하셨다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난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 자신이 없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버지에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저는 민우의 말에 희망을 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곧 다가올 가족 모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시댁에 갈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제 모습을 보더니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늘 내가 아버지와 얘기해 볼게.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형님 부부가 와 있었어요. 유진 씨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저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적어도 유진 씨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원 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지혜 씨, 응급실 일이 정말 힘들겠어요. 저는 소아과라 밤 근무가 좀 적은 편인데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유진 씨에게만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음식을 나르며 참고 있었죠.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 모두 기다려봐. 잠시 후 시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님과 유진 씨를 향해 상자를 내밀었어요. 자, 이거 받아라. 상자를 열자 자동차 키가 나왔습니다. 유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벤츠 신형이야. 우리 며느리 출퇴근할 때 타라고. 좋은 며느리한테는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지.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형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했고 유진 씨도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으신 선물이네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도 출퇴근이 힘든데 차 한 대 사주시면 좋겠네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분수대로 살아야지. 내 마누라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간호사잖아. 대중교통 타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냥 간호사라는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년간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쌓아온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하십니다. 지혜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말을 자르셨습니다. 똑같다고. 월급이 5배는 차이 나는데 어떻게 똑같아? 내가 돈 많지만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야.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겨우 이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우가 곧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진정이 되어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와 민우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 의사 월급 받으면서 간호사랑 결혼해서 뭐 하냐? 내 형은 똑똑하게 의사끼리 만났잖아. 너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제가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랑?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 중요한 건 집안 수준이야. 내 마누라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죠. 다시 거실로 들어가자 모두가 어색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형님 부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혜야. 아버지가 너무하셨어. 내가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는 그냥 간호사니까 차별받아도 된다는 거지. 지혜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민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희망도 없어 보여. 시아버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내가 정말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야 하나? 민우는 날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인격 모독이야.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이번 주말에 큰며느리네 집에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겠니? 유진이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한다더라.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제가 당직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민우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가능한 한 시아버지와의 마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가족 행사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죠. 추석이 되어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형님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유진 씨에게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의사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지? 병원에서 얼마나 바쁘겠어. 너무 바쁠 테니 반찬 좀 해다 줘라. 그리고는 저를 향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사가 바쁜 건 당연하니까 내가 가서 청소라도 좀 해라.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는데 유진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불편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아버님이 그런 분이신 걸 이제 알아요. 유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유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만들어낸 차별 속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피해자였죠. 식사 시간에도 시아버지의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유진 씨가 준비한 음식은 극찬하면서 제가 정성껏 만든 요리는 아예 맛도 보지 않으셨죠. 심지어 이런 건 왜 가져왔니? 유진이가 훨씬 맛있는 걸 해왔는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민우가 아버지, 지혜도 열심히 요리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는 형님 부부를 불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렴. 내가 선물할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더니 너희는 각자 일이 바쁘니 알아서 잘 지내라고 냉정하게 덧붙이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우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시댁에 안 갈래. 더 이상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 민우는 한숨을 쉬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자신이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의 차별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판을 완전히 뒤엎을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도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째 접어들던 초겨울,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어. 갑자기 쓰러지셨대. 저는 즉시 민우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형님 부부가 이미 와 있었고 민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제가 물었어요. 민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황달 증상이 심하고 피로감도 심하셨대. 정밀 검사 중이야.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우와 형님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은 결코 바라지 않았거든요.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여명이 길어야 석 달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간이식이에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기증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형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증이 불가능했습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수술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결국 유일한 희망은 민우였죠. 민우의 검사 결과 다행히 간 이식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수술 후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병실에서 시아버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위압적이고 강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족회의가 열렸고 시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간절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셨어요. 둘째야, 간 이식을 해줄 수 있겠니? 그 순간 방 안의 모두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망설임 없이 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의 건강도 걱정되었고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도 쉽게 잊을 수 없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지혜야, 너도 괜찮겠니?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제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한 번도 존중을 표한 적 없던 분이 이제 와서 제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해요.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거든요.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형님 부부와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냥 간호사잖아요. 무서워서 간 기증 같은 큰일은 못하겠어요. 민우가 당황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오자마자 민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얼마나 위급한지 알잖아. 저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알잖아. 그동안 아버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형님도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난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님, 저도 의료인이에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를 갑자기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민우와 저는 집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민우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저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지혜야,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할게. 제발. 민우, 이건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버님은 날 인간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저 간호사라는 직업으로만 판단하셨지.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전화를 받자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랑 얘기하고 싶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지혜야,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간이식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살기 위한 말인지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며느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살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널 무시했던 거, 차별했던 거 다 후회한다. 그의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죠.
아버님,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나요? 다 알아. 이제야 깨달았어. 사람이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받을 게 아니라는 걸. 너와 둘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간이식은 동의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절대 차별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제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약속할게. 내 남은 생애를 내게 잘하는 데 쓰겠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민우는 기증자로 최종 확정되었어요. 수술 전날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내게 큰 교훈을 줬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 시아버지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버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제가 직접 간호해 드릴게요. 다음 날 민우와 시아버지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형님 부부와 함께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회복실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보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어요. 수술 후 시아버지의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재활과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시아버지를 직접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근무와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어요. 시아버지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위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용히 제 지시를 따랐어요. 투약 시간이나 시기 관리에 있어서 제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저는 주기적으로 시댁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죠. 김치 좀 먹고 싶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지금 짠 음식 드실 분수가 안 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박으며 탄식했습니다. 에휴, 내가 미쳤지. 애미야, 진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놈의 입을 잘못 놀렸어.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고 민우와 형님 부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시아버지는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간호사나 둘째 며느리가 아닌 지혜라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셨죠. 무엇보다 민우와 저를 큰아들 부부와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어요. 그날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둘째야, 지혜야, 너희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러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둘째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 차 키다. 진작 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단순히 차를 받아서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민우와 제게도 형님 부부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차별은 완전히 사라졌고 가족 모임은 즐거움과 웃음으로 가득 찼죠. 1년 후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시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엄마가 되는구나.
정말 축하한다. 출산을 앞두고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통장 하나를 들고 계셨죠. 지혜야, 이건 내가 손주를 위해 준비한 거야. 형네 아이와 똑같이 준비했어.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웠다. 사람은 분수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지금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사랑하고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아껴주십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